제1장 잔액 영원 송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슬픈 숫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이별을 뜻하는 일을, 누군가는 혼자가 된 일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매달 1일만 되면 0이라는 숫자 앞에 무너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시중은행. 에어컨 바람이 서늘한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옷차림의 할머니 옥순 씨가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거친 풍파를 다 견뎌낸 듯 굵은 마디가 툭툭 붉어져 있죠. 떨리는 손으로 그녀가 내민 건 이미 수년 전에 발행이 중단된 낡은 종이 통장입니다. 저기, 아가씨, 이거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우리 아들 학교 가야 하는데 등록금이 늦어서 큰일이야. 어르신 잠시만요. 이 통장은 잔액이 없으세요. 영원이라고 찍혀 있거든요. 입금을 먼저 하셔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어제도 국밥 팔아서 꼭꼭 모아뒀단 말이야. 여기 좀 봐봐, 아가씨. 우리 아들 이름 박진호. 얘 공부 잘하거든. 이거 안 보내면 우리 아들 큰일 나. 은행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주변의 시선이 하나둘 옥순 씨에게 꽂힙니다. 치매인가 봐. 아이고, 자식은 뭐하고 저런 노인을 혼자 둬. 비수 같은 수군거림이 공기 중에 떠다닙니다. 하지만 옥순 씨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잔액 영원인 통장만이 그녀의 온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한 남자가 창구로 달려옵니다. 옥순 씨의 아들 진우입니다. 번듯한 대기업 과장인 그에게 지금 이 상황은 견디기 힘든 수치입니다. 매달 반복되는 이 영원 송금 소동. 진우는 오늘도 회의 중에 걸려온 은행의 전화를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여기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가자고요, 제발. 어머, 진우야. 너 왜 여기 있어? 공부하러 가야지. 걱정 마라. 엄마가 지금 등록금 보내려고 아가씨한테 부탁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등록금은 무슨? 나 대학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그래요? 이거 깡통 통장이라고요. 돈 한 푼도 없단 말이에요. 제발 창피하게 좀 하지 마세요. 진우의 고함에 은행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옥순 씨는 아들의 손등을 때리며 통장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안 돼, 이거 보내야 해. 이거 없으면 너 학교 못 가. 옥순 씨의 절규는 이미 20년 전 어느 가난했던 봄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억지로 엄마를 차에 태운 진우의 손등에는 옥순 씨가 손톱으로 핥힌 붉은 자국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깊습니다. 거울로 보이는 뒷좌석의 엄마는 텅 빈 통장을 가슴에 품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요.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용돈을 드리고 좋은 옷을 사드려도 엄마는 왜 그 비참했던 가난의 기억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매달 1일만 되면 아무것도 없는 빈 통장을 들고 세상을 향해 구걸하듯 서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뭐가 부족해서? 집에 도착해 엄마를 방에 밀어넣듯 들여보낸 진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의 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소리가 진우의 발길을 이끕니다. 살며시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 옥순 씨는 장판 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장판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던 낡고 노란 수첩 하나. 진우의 눈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 수첩은 엄마가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 매일매일의 매출을 적던 장부였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장부를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온몸을 들썩이며 말이죠.
옥순 씨가 수첩의 어느 한 페이지를 넘기자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빛바랜 종이 한 장. 그것을 본 진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20년 전 진우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의 일기였습니다. 진우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왜 영원뿐인 통장을 버리지 못했는지, 왜 매달 1일이면 정신을 놓고 은행으로 달려가야만 했는지. 그 수첩의 첫 장을 넘긴 순간 진우는 자신이 평생을 오해해온 엄마의 가장 잔인하고도 아름다운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낡은 수첩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을까요? 제2장 숨겨진 수첩과 엇갈리는 기억. 우리는 가끔 부모님의 삶을 다 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분들의 거친 손마디가 굽어버린 등이 단순히 세월의 흔적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굽어진 등 뒤에는 우리가 차마 읽어내지 못한 눈물로 쓴 문장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들 진우 씨가 어머니의 장판 밑에서 꺼낸 그 낡은 수첩처럼 말이죠. 수첩의 첫 장. 그곳엔 20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온 날이었죠. 당시 진우 씨는 기쁨에 취해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첩 속에 남겨진 어머니의 글씨는 비뚤비뚤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 천하가 내 것 같은데 속은 타들어간다. 등록금 350만 원. 국밥을 몇 그릇을 팔아야 이 돈이 될꼬. 못난 애미 만나서 우리 아들 꿈 꺾일까봐 잠이 안 온다. 진우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당시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씩씩하게 웃으셨거든요. 걱정 말라고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고 호언장담하시던 그 목소리. 하지만 장부 속에 기록된 숫자는 참혹했습니다. 하루 매출 3만 원, 5만 원. 그 적은 돈을 모아 등록금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는 당신의 끼니를 걸렀고 한겨울에도 보일러 한 번 켜지 않은 채 냉골에서 잠을 청했던 겁니다. 수첩 속 기록은 갈수록 절박해집니다. 진우 신발 10,000원, 진우 책값 5,000원. 자신의 이름 옆엔 언제나 영원이라는 글자만 적혔습니다. 어머니에게 나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내리 사랑만이 그 좁은 장부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진우 씨의 눈길을 멈추게 한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2월의 마지막 날. 아들의 등록금 납부 마감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끝내 돈을 다 못 채웠다. 은행 문 닫을 시간은 다가오는데 발이 안 떨어진다. 이 빈 통장을 들고 내가 어떻게 너를 보겠노? 차라리 내 심장을 떼어다 팔 수만 있다면. 진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매달 1일마다 잔액이 0원인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갔는지 말이죠. 그것은 치매가 만든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제때 등록금을 해주지 못해 아들의 미래를 망칠 뻔했다는 그날의 공포. 그 미안함이 문신처럼 영혼에 새겨져 기억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 씨는 이제야 보입니다. 어머니의 영원 송금은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갚으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아들은 성공해서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이제는 등록금 따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어른이 되었지만 어머니의 시간은 여전히 그 가난했던 2월의 어느 날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것도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우 씨는 방문을 열고 엄마를 봅니다. 옥순 씨는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평온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그 품에는 여전히 그 낡은 통장이 꼭 안겨 있습니다. 자다 깨서라도 은행에 가야 한다는 듯이 아들의 앞길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진우 씨는 어머니의 야윈 발을 가만히 어루만집니다. 굳은 살이 박여 딱딱해진 그 발이 오늘따라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어머니의 시계를 다시 흐르게 하겠다고.
그 맺힌 한을 이제는 자신이 풀어드려야겠다고 말이죠. 그때였습니다. 잠시 거실로 나온 진우 씨가 창문을 닫으려 할 때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방금까지 잠들어 있던 어머니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차가운 빗줄기를 머금은 채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신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기억을 잃은 어머니가 다시 통장을 들고 사라진 겁니다. 진우 씨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가신 걸까요? 이 비를 맞으며 어머니는 또 누구에게 영혼의 사랑을 전하러 가신 걸까요? 제3장 통장이 사라진 밤, 길을 잃은 진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침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있어야 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는 공허함일 겁니다. 빗줄기가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던 그 밤, 아들 진우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공포와 마주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사라진 겁니다. 진우 씨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는 시야를 가리고 차가운 빗물은 순식간에 옷을 적셨습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그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골목골목을 뒤지고 인근 파출소에 신고를 하면서도 진우 씨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낡은 통장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문득 한 곳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예전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낡은 동네. 어머니의 시간이 멈춰버린 20년 전의 그 장소 말입니다. 차를 몰아 도착한 곳은 재개발을 앞두고 펜스가 쳐진 옛 국밥집 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한 노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 씨였습니다. 그녀는 온몸이 젖어 파르르 떨면서도 무언가를 가슴팍에 소중히 품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비를 다 맞고. 아저씨,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 학교 가야 하는데 이 통장이 젖어서 글씨가 안 보여요. 아가씨가 돈 없다고 안 해준대요. 옥순 씨는 빗물에 젖어 눅눅해진 통장을 소매로 연신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종이는 문지를수록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나갔지만 그녀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0원이라는 숫자가 지워지면 마치 아들의 인생까지 지워질 것처럼 절박하게 말이죠. 진우 씨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빗물보다 더 시린 것은 어머니의 기억 속에 박힌 그 가시 같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어머니를 지킬 힘이 생겼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비바람치는 20년 전의 길목에서 아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돈이 모자라. 10만 원이 모자라. 우리 아들, 나 때문에 공부 못하면 어쩌노. 내가 나쁜 애미다. 내가 죄인이다. 아니에요, 엄마. 나 대학 잘 다녔고 졸업도 잘했어요. 지금 대기업 과장이에요.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나 정말 잘 살고 있다고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진우 씨의 호소에도 옥순 씨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선 지금도 은행 마감 시간을 알리는 벨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이라는 지옥에서 어머니는 20년째 단 한 걸음도 나오지 못했던 겁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진우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그 아픈 기억 속에 홀로 두지 않겠다고요. 어머니가 끝내 채우지 못했던 그 영혼의 빈자리를 이제는 자신이 채워드려야 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일은 꼭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송금을 제가 해드릴게요. 하지만 진우 씨의 계획은 단순히 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뒤틀린 기억을 바로잡고 평생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다시 그 은행으로 향합니다. 과연 진우 씨가 준비한 마지막 송금은 어머니의 멈춘 시간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진우 씨의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영원 통장에 입금된 아들의 눈물. 여러분,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요? 20년 전의 미안함이 오늘까지 이어져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면 그 사랑은 차라리 저주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그 지독한 사랑의 굴레를 끊기 위해 아주 특별한 연극을 준비한 남자가 있습니다. 다시 찾은 은행. 어제의 소동을 기억하는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쪽지를 창구 직원에게 건넵니다. 거기엔 짧은 부탁이 적혀 있었죠. 제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을 완성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만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드님 등록금 송금하러 오신 거죠? 어머, 나를 알아요? 아가씨, 내 통장에 돈이 없다고 어제는. 아니에요, 어르신. 저희가 전산 확인을 해보니 어제는 잠시 오류가 있었네요. 여기 옥순 어르신 이름으로 사랑 적금이 만기되어서 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옥순 씨의 손이 떨립니다. 진우 씨는 그 틈을 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거액의 이체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의 퇴직금과 비상금을 모아 만든 어머니의 평생 한을 씻어줄 가상의 등록금이었습니다. 잠시 후 낡은 통장이 통장 정리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드르륵 드르륵. 20년 동안 멈춰있던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집니다. 새로 찍힌 글자들 위로 옥순 씨의 시선이 머뭅니다. 잔액 영원이었던 텅 빈 공간에 어머니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큰 숫자가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는 숫자가 아닌 아들이 직접 입력한 문구가 찍혀 있었습니다. 박진우 등록금 완납. 엄마 고마워요. 완납? 진우야, 여기 완납이라고 적혔다. 이제 너 학교 갈 수 있는 거지? 교수님이 너 안 쫓아내는 거지? 네, 엄마. 다 냈어요. 엄마가 평생 모으신 그 국밥 한 돈, 은행이 잘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보내줬대요. 나 이제 엄마 덕분에 훌륭한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돼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씨의 흐릿했던 눈동자에 맑은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낀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누르던 가난이라는 괴물로부터 아들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어머니의 야윈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통장 속 숫자는 아들이 채워넣은 돈이었지만 그 돈의 가치를 완성한 것은 20년 전 어머니가 흘린 땀방울이었습니다. 영원 통장은 더 이상 비어있는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금고보다 묵직한 어머니의 전생애가 담긴 보물함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애미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제가 늦게 알아서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 은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모든 갈등이 녹아내린 자리엔 오직 두 사람의 깊은 포옹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죄책감을 샀고 어머니는 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돌아온 송금은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록 마음의 짐은 덜어냈지만 옥순 씨의 기억은 조금씩 더 흐릿해져 가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옥순 씨는 갑자기 진우의 손을 놓더니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멍하니 바라봅니다. 진우야, 그런데 우리 대학 등록금은 다 낸 거 맞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서 진우 씨는 또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옥순 씨가 수첩 마지막 장에 숨겨둔 아들조차 몰랐던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제5장 사랑은 잔액이 남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통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은 무엇일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언젠가 사라지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새겨진 온기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20년 만에 송금을 마친 진우 씨는 오늘 어머니의 마지막 기억이 머무는 곳으로 긴 여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은행에서의 소동 이후 옥순 씨의 상태는 눈에 띄게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빈 통장을 찾으며 울부짖지도 빗속을 헤매지도 않았죠. 대신 그녀는 아들이 사준 새 수첩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는 궁금했습니다. 평생을 미안함이라는 부채를 안고 살아온 어머니가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적어 내려가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말이죠. 수첩의 마지막 장. 그곳엔 비뚤비뚤하지만 정성을 다해 꾹꾹 눌러 쓴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장부가 고통스러운 생존의 기록이었다면 이 마지막 기록은 아들을 향한 단 한 문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우야, 애미는 이제 돈 걱정 안 한다. 네가 준 통장 보니까 마음이 꽉 차서 배가 안 고프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안 할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이 말 한마디를 못해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팠나 보다. 진우 씨는 수첩을 가슴에 묻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송금하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가난에 치여 차마 전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그 짧은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영원으로 찍혔던 통장은 사실 아들을 향한 사랑을 담기에는 이 세상 어떤 숫자도 부족했기에 비워져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옥순 씨는 이제 아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가끔은 진우 씨를 보고 국밥집 손님이라며 반기기도 하고 가끔은 그저 말없이 웃어 보이기도 하죠. 기억은 모래성처럼 서서히 허물어져 가고 있지만 진우 씨는 슬프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갉아먹던 죄책감이라는 파도가 이제는 멈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죠? 저기 꽃 핀 것 좀 보세요. 예쁘네. 참 예쁘다. 근데 총각, 누구신데 이렇게 손을 꼭 잡아주나? 마음이 참 따뜻하네. 그냥 아주 귀한 분을 모시는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거든요. 진우 씨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정원을 걷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오후. 어머니의 기억 속에서 아들의 이름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의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만큼은 어머니의 세포 하나하나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지 못한 것들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건넨 영원의 통장 속에는 당신들의 뼈를 깎고 살을 붙여 만든 무한대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모님의 마음속 잔액을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그분들이 채우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홀로 울고 계시지는 않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텅 빈 통장을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가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저 정말 잘 살고 있으니까요.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낡은 수첩은 이제 닫혔지만 진우 씨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장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잔액이 남지 않습니다. 주는 만큼 더 커지고 나눌수록 더 깊어지는 신비로운 통장이니까요. 영혼이 깃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은 따뜻한 사랑의 송금이 한 번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함께 하실 분은 구독하셔서 매주 토요일에 함께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혼 있음이었습니다.